지체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반도의 지형 형성 과정 중에 암석 분포, 한반도의 암석 분포랑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건데 암석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성암은 화성암과 퇴적암이 고온 그리고 고압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 암석이에요. 그죠? 변성암은 화성암과 퇴적암이 고온과 고압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 암석입니다. 우리나라의 변성암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땅은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퇴적암이나 화성암이었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성질이 변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변성암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암석은 편암 또는 편마암이라는 단어로 우리 보기나 또는 문제에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편암과 편마암이 나오면 이 아이는 변성암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성암 볼게요. 화성암은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불화자의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불과 같은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라고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화강암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고 그리고 현무암이 있기도 해요. 화강암은 분포를 봤을 때 우리 한반도의 곳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강암은 중생대 때 여기저기에서 관입, 중간에 땅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관입을 해서 한반도 곳곳에 있고 현무암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제주도나 울릉도나 독도 같은 곳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퇴적암은 말 그대로 퇴적돼서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퇴적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얘는 화석이 발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층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퇴적암은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퇴적암이 많이 있고요. 신생대 때는 퇴적암이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신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암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지체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체 구조. 지체 구조는 말 그대로 땅 지자의 몸, 채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땅의 모양의 구조가 어떠하냐를 보는 겁니다. 한반도의 지체 구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암석의 종류에 대해서 봤었죠. 요거처럼 나누어서 같이 볼 건데 한반도의 지체, 땅 덩어리를 크게 나눠보면 오른쪽에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지괴와 지향산은 분지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지괴와 분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시기로 한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지질 시대를 구별을 해보면 지리학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를 시원생대 들어갑니다. 시원생대를 선캄브리아기 선캄브 해국
조선 간부리 이야기, 간부리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 우리는 아직 신생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원생대는 가장 오래된 땅이에요. 시기가 가장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땅을 만듭니다.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지체 구조에서 보면 얘는 지괴를 만들어요. 지괴.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때는 분지를 만듭니다. 고생대, 중생대는 분지. 적어놓을게요. 자, 분지라고 하는데 고생대 때 분지는 우리가 지향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향사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점점 분지라고 바꿔 쓰는 추세이기는 해요. 자, 분지는 푹 파인 땅이죠. 주변에 비해서 땅이 이렇게 낮은 땅을 우리가 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향사, 여기 보면 평남 지향사, 옥천 지향사라고 나와져 있죠. 지향사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신생대 때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암석이 만들어지기 좀 힘들다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지괴의 땅은 대부분 변성암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되었으니까. 그리고 지도에서도 보면은 지괴의 땅의 분포가 가장 넓어요. 우리나라의 변성암의 분포가 40% 이상이라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땅이 가장 많구나. 이때 만들어진 암석이 가장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원생 때는 서로 다른 세 개의 땅 덩어리가 세 개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이 이렇게 여기가 평북 개마지괴, 경기지괴, 영남지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시원생대 때. 이 땅의 구조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고생대 때는 분지라고 했었죠? 분지였는데 얘네는 고생대 때는 퇴적암이 만들어집니다. 퇴적암. 자,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퇴적이 되려면 무언가 깎아온 물질들을 쌓아야 돼요. 쌓으려면 기본적으로 고도가 좀 낮아야 되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 왜냐면은 침식 물질들을 강 같은 것들이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이제 물이 있는 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퇴적암은 우리가 두 군데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바다에서 퇴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소에서 퇴적이 되기도 합니다. 호수는 호수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대 때 퇴적암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호수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둘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언제 어떻게 변했냐면은 고생대 때 있었던 경북지괴, 경기지괴, 영남지괴가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바다로 잠기게 돼요. 얕은 바다가 되거든요. 언제 어디처럼?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황해처럼 약간 얕은 바다가 바다로 만들어집니다. 바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퇴적 활동이 막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생대 초기에 만들어진 퇴적암은 바다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선계라고 해요. 조선계. 평남지향사와 옥천지향사 둘 다의 조선계가 분포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조선계가 쌓이고 난 뒤에 바다가 되어서 바닷물에서 이제 물질들이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막 쌓였어요. 쌓였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조선계가 퇴적을 다 한 뒤에 그 뒤에 지각이 땅이 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1억 년 동안. 그럼 이제 요 지역은
조선계 때 퇴적된 지역은 더 이상 그 위에는 퇴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바닷물이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용기를 하게 되니까 땅이. 그 뒤에 새로운 퇴적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냥 맨 땅에 쌓인 게 아니고 이때는 얘가 호수였어요. 호수에 쌓이게 됩니다. 그 호수에 쌓인 걸 우리가 평안계라고 해요. 평안계. 평안도에서 가장 먼저 아마 발견이 되어서 평안계라고 이걸 붙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두 지역, 이 두 지역, 고생대 때 만들어진 평남지향사와 옥천지향사는 조선기와 평안기가 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요때 쌓인 대적물이랑 요때 쌓인 대적물이 그때는 바다고 그때는 육지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대답을 선생님이 해주겠습니다. 퇴적암에서는 화석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지역에 있는 화석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남지향사와 옥천지향사에 나오는 자원을 보니까 지하 자원을 보니까 그 위에 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무연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석회암이 채굴이 돼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석회암은 석회질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석회질은 바닷속에 사는 조개와 같은 그런 암석들, 그 생물들이 죽어서 석회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거든요. 그러면 석회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는 옛날에 바다였다 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고생대 때 가장 대표적인 생물이었던 삼엽충이 죽어서 이 시체들이 석회암이 된 겁니다. 그 위에. 무연탄은 식물들이 죽어서 만들어진 그런 시체들이 압력을 받아서 무연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지역은 식물이 살았겠구나. 바다에서 식물이 살기 좀 힘드니까.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이 가장 많았어요.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양치식물이 죽어서 이 시체들이 쌓여서 무연탄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무연탄이 발견되는 이 지역은 옛날에 호수였구나, 육지였구나, 이렇게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계에서는 석회암이, 평안계에서는 무연탄이 발견이 된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면 조금 외우기 편할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중생대 보겠습니다. 중생대는 분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도 부분이 아주 큰 호수였어요. 그래서 퇴적암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중생대 때 가장 대표적인 생물이라고 하면 공룡이 가장 많이 딱 떠오르죠. 공룡은 파충류라서 물론 물속에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육지에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공룡은 파충류이기 때문에 알을 낳거든요. 근데 알을 호수 쪽에 물가에 알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경상도가 있는 경상 분지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대 때 만들어졌던 중생대 때 분지였던 퇴적암에서는 공룡 발자국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신생대 볼게요. 신생대는 3개와 4개 또는 3기와 4기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는 화산이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에 지형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경동성 요구 운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세계 때 만들어진 지역인 도만지계, 길주 명천지괴 요래들은 신생대 제3기에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좁고 갈탄이 분포를 합니다. 갈탄과 무연탄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갈탄에서 무연탄으로 갈수록
이 석탄에 탄화가 많이 돼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두만지구나 길주 명천지구에서 만들어지는 석탄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탄화가 덜 되었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도에 8번이라고 적어놓는데 신생대 제3기 말에서 4기 초에는 한반도 저녁은 아니고 한반도 일부에 화산활동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백두산, 철원, 울릉도, 독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생대는 아직 암석이 되지는 않은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봤을 때 시원생대는 선생님이 번호를 붙여놨죠? 시원생대는 1번, 4번, 5번, 135가 시원생대의 지괴구나. 고생대는 2번, 4번의 분지 또는 지향사이구나. 그리고 중생대는 6번 경상분지이고요. 신생대는 7번과 8번. 7번은 3기, 8번은 3기 말에서 4기 초인데 이거를 한 번에 신생대라고 외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도의 내용을 다시 보면 지괴라고 적혀있는 135번은 시원생대 때 만들어졌고 전성암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편마암 또는 편암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요. 지향사라고 적혀있는 평남지향사, 옥천지향사 또는 평남분지, 옥천분지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 두 지역, 2번, 4번 지역은 고생대 때 만들어진 지역이었고 그래서 석회암과 무연탄이 발견이 채굴이 됩니다. 조선계에서는 석회암이, 평안계에서는 무연탄이 되고요. 그리고 6번인 경상분지는 중생대 때 만들어진 지역, 육성층이고요. 호수였단 말이죠. 공룡 발자국이 발견이 됩니다. 7번은 신생대 제3기 만들어진 지역이고 갈탄이 발견이 되고요. 8번 제주도랑 울릉도 독도랑 백두산 있습니다. 또 철원도 있죠. 이 지역은 신생대 3기 말에서 4기 초에 만들어진 화산활동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적암 이야기를 선생님 잠깐 해주면 육성층 이야기가 나왔는데 퇴적암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내성층과 바다에서 형성된 층이란 뜻이에요. 육성층, 육지에서 형성된 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생대 초기에는 바다에서 만들어진 육성층이고 고생대 말기에는 호수에서 만들어진 반대로 적었네요. 고생대 초기에는 바다에서 만들어진 내성층, 고생대 말기에는 호수에서 만들어진 육성층, 그리고 중생대 때도 분지였기 때문에 여기도 육성층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